때 군지부 과장 승진이 돼가지고 거창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경남으로 발령이 나면 거창이 제일 좋은 데예요. 왜냐하면 서울하고 가장 가깝죠. 예, 그러면 김천에서 이제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거창으로 나고, 서울에서 온 사람 중에서도 제일 끝발이 없는 사람들은 저 거제에 건드려 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끝발이 좋아가지고 어디 났다고요? 거창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창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발령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부산에가 이제 농협 보지부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가서 또 산행장을 받아가지고 거창으로 오는 길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기 고령으로 해서 막 감천으로 해서 산길로 고비고비 오는데 딱 들판이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거창에서 총각 생활을 멋지게 하고 여기서 함양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거창 농협하고 함양 농협 분들이 중매를 해가지고, 농협 직원은 아니죠. 그 함양 제재소 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총각제이기 때문에 뭐 서로 올라가지도 보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면은 시간 나면 이제 그 상무님들, 그때는 이제 상무님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임이사님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요. 장 과장님, 여기 와서 식사도 하고 가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조도 오게 되고, 가족도 가고 그랬어요. 가조도 그때는 좀 작았죠. 정말로 작았죠. 근데 이제 가조는 그런 대로 이제 그러는데, 가복을 한번 갔어요. 가복을 갔더니 전 직원이 나와가지고, 무도 뽑고, 뭣도 하고, 막 농산물을 확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차에다 싣고 있더라고요. 조합장도 나오고, 다 나와서.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지금 이걸 우리들이 직원들이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군부에 납품하러 간대요. 납품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비용을 이제 1박 2일도 하고 막 2박 3일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농협에 출장비라 그러면 출장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1박 2일이면 뭐 여관비가 얼마, 무엇이 얼마, 또 뭐 거리에 따라서 뭐 얼마 그렇게 주는데 우리 가복만 그렇게 주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담배값 뭐 300원, 또 여관비는 영수증 가지고 오면 계산해주고, 고생은 고생도 하고 그 고생을 끝도 없고 값도 없는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와가지고는 덜 그랬는데 가복도 일한 거 보고 기가 막히구나, 고생들이 많구나. 그래서 그 농협이 우리 가족 가복이 하나가 돼가지고 단기 순이익이고 작년에 7, 8억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경제사업장도 만들고 또 이제 마트도 저렇게 만들고 이제 가업한다는데 이제 제가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조합장이 전 조합원 교육을 해요. 3년에 걸쳐서. 그럼 영농협으로 3분 1씩 불러가지고 일주일씩을 해요. 그러면 전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 어느 영농에 회원이 20명인데 우리 마트를 이용한 사람 안 한 사람 비율이 있어요. 마트 이용률, 마트 이용 금액, 그래가지고는 시상을 해. 시상을 많이 해버려. 그냥 잘하는 영농회는 막 제주도 내는 거 보내버려.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면 소재는 있는 데만 이익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3만 원만 넘으면은 전부 다 배달해줘. 전화만 하면은. 배달해주면 그러면 3만 원어치 어떻게 사느냐? 만 원어치 셋이 묵뚝기로 사는 거야. 3만 원어치만. 지금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될 게 중요한 게 이렇게 시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저 마트를 만들었는데 한 달에 하루에 얼마치 이상이 팔리면 이익이 되고 얼마치가 안 되면 적자가 되는 거예요. 시설비 똑같이 들어가죠. 임금비 똑같이 들어가죠. 마트 직원 똑같이 들어가죠. 똑같은데 그런데 손익분기점이 먹으면 이익이 막 따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그래서 영농회장님들 저 마트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우리 영농회 회원님들이 읍에 가서 뭐 사왔다,
장난어 사탕을 싹 적어가지고 아주 그냥 몽둥이를 큰놈 준비해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해야 돼. 우리 보통 그래서 다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보고 마트가 작아서 필요 전화만 하면 된다니까요. 전화만 하면은. 그죠? 전화를 10,000원어치씩 만원 언니 만원 나 15,000원 7,000원 그래 3만원 주자고 주문해가지고 그러면 님도 못 먹었다고. 그러면 마트에서 사면 비싸다. 그것은 조합원 아닌 사람을 얘기하고 조합원들은 비싸면 뭐 누구한테 이익이 돼요? 우리 이익이 되니까 우리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마트에서 이제 10개를 샀는데 8개는 싸. 2개가 비쌀 수 있어. 뭐 콩나물랑 뭐다고 뭐 30원씩 비쌀 수 있어. 그 비싼 게 나중에 다 이용을 배송으로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30년 전에 여러분 연세에서 35세를 빼면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가 한번 25세부터 한 40살까지 정렸을까 다 얘기하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하고 하나가 되자고 됐는데 이제 정말 이제 운동업 사람들이 배가 고프, 배 아플 정도로 우리 이제 그쵸. 저는 그때 이제 거리상으로 1년밖에 안 있어가지고 얘기가 동쪽 줄 몰랐어요. 북쪽 줄 알았어. 하도 끝없이 가니까 버스 타고 하니까 버스가 있잖아요. 그 이제 버스 시외버스, 이제 시외버스 타고 쭉 갔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산 같은 데 갈 때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공제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것은 우리 이제 송 교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특히 어떻게 이렇게 이제 물론 창경교육원에서 저렇게 보내서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족하고 또 이제 동거창 교수님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농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농사를 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더욱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 지금 뭐 반도체 그 자재를 이제 부품을 소재를 우리한테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요. 딱 전쟁이에요. 총을 안 들어지. 전쟁 똑같은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싸우겠어요? 돌 가지고 싸웠겠죠. 활 가지고 싸웠겠죠. 총으로 싸웠겠죠. 핵폭탄을 안 터뜨려서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엉뚱한 데 돼가지고.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만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반도체를 안 팔아가지고 우리를 몰먹인다? 중국이 한국이 미국하고 딱 붙어갖고 중국 중국만 싫어 어쩌고 그러니까 롯데 당하듯이 저기 시진핑이가 중국 사람들 한국에다가 중국 농산물 한 톨도 팔지 마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들 농업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어차피 우리 여기서 점심을 잡수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한 30분이나 20분 정도에 그러니까 11시 끝내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 토론하시고 식사하시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는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내드릴게요. 제가요. 그러면 되겠죠? 근데 동영상에 그림이 한 7, 8개 있어요. 영상으로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청보리, 그냥 청보리만 구경하러 고창, 청보리 같이 청보리 구경하러 서울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이 농산물의 생산 공간이지만 도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먹고 자고 쉬고 갈 수 있는 도시 사람들의 힐링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촌의 농업의 역할이나 기능이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거창 건축부에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는 92년도부터 이제 교육원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까지 퇴직하고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생략하고 저 집 옆에 서울 생활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엊그저께. 그래갖고 6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생활 변동하는 것 했는데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우리 때 쓰던 책들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골록. 이거 서울 얘기면 골록. 골록도 고관을 잘했죠. 이게 우리 얘기하는데,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 배워오려고 찾았어요, 제가. 여기 어디냐면 공연사. 여기 돌이잖아요, 돌인데 우리 83년도에 군지부 직원들 체육 행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하고 사진 찍었는데 이분이 황인흥 씨라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가족 황씨 황부자 집 아들이라고 그러던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가족 황부자 집 아들. 그리고 요건 얘는 박경재라고 이 친구도 가족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군지부 이제 이 누구 과장. 그리고 이제 최옥정이라고 신협 이사장하고 이분은 이제 작곡가 중에 접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경북에서 가서 성주에서 이맹하 씨 직원들, 여기 직원 부인들, 그리고 이 사람도 황인흥 씨라고. 아니, 이 양반이 황인흥 씨고 이 양반은 누구야? 사진이 별로 안 좋네. 어쨌든 혹시 아시는 한두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읽었어요. 이렇게 인생은 덧없이 정말 쏜살처럼 가버려요. 그럼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은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오늘 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남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이 지역사회 봉사는 영농회장님을 하신다는 자체도요 엄청 의미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소중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자녀들도 나를 존경하고 배우자도 존경하고 이웃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농회장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역민들에게를 모아가지고 가족 가운데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35년 전에 어느 정도로 그때가 어려웠냐 그러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결산 못한다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에 아는 사람 백을 통해가지고 공부해서 공제 있잖아요. 공제 차입금 보험 공제 차입금을 10억을 빌려와 10억을 빌려오는데 5%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농역은 좀 크고 가끔 우리 승덕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2억 주고 남상도 한 2억 주고 우리 이제 가도는 한 1억 5천 주고 가옥도 한 1억 주고 그렇게 주면은 1억만 받으면 단기 순이익이 5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5%로 빌려가지고 10%로 근데 10% 서도 돈 빌릴 사람이 줄 서 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농협이 이제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반 조성했는데 이제는 10억, 20억도 단기 순이익 올릴 수가 있어요. 저기 제주도의 부자 농협이라는 데는 마트만 가지고 1년에 18억씩 단기 순이익을 올려요. 마트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이제 가져가고 우리 농협 같은 데는 조합원님이 이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위주 온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우리 조합원님들이 단 500원도 우리 농협에서 물건도 사고 배송도 하고 카드도 쓰고 대출도 하고 이제 그런 진정한 우리들의 농협을 우리가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여러분 감자가 있는데 이 감자에 흙이 있잖아요. 이 흙이 만약에 망가지거나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거죠. 농업인들이 조상 대대로 먹던 산초에 먹던 그 흙을 지킨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10년 안 보라고. 군인들이 전쟁 한 번도 지금 안 났지만은 이제 6.25 끝나고 전쟁 안 났지만 군인들 지키고 있잖아요. 흙을 여러분이 지키는 여러분이 흙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팔기도 하지만은 그 흙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돼요. 간단한 얘기로
우리가 직불금을 한 8% 정도 농업소득에 받는데 유럽연합 같은 데는요 농업소득이 1,000만 원이면은 1,200만 원을 직불금으로 줘요. 우와. 미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하시는 분들이. 미국 같은데도 50%나 미국은 줄 필요도 없잖아요. 미국은 농업 그러면 엄청 재벌들이잖아요. 부자들이잖아요. 땅이 보이지도 않은데 끝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도 50%. 일본도 여러분들도 일본은 전쟁 끝날 때까지만 여러분 할게요. 일본만 여러분 하면 안 되는데 할게요. 그래갖고 일본 놈들도 50%나 주고 있어. 그만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농업이 뭐 정부에서 뭐 수배 좀 해주고 뭐 가격 안정하고 뭐하고 하는 게 농민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불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직불금이 흉내로 돼갖고는 논농사 중심으로 한 거지 앞으로는 전작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쪽은 이제 거창 이쪽은 농이 좀 적잖아요. 전작도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흙의 소중함, 흙을 살리고 있다는 거, 흙을 지키는 우리가 3월 11일을 흙의 날이라고 해갖고는 우리가 개념하지 않습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는 생태환경보호본부. 여기는 자연경관 보물창고.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산소 발생기. 여기는 국민건강 지킴이. 여기는 우리나라 식량 공급기지. 식량 행복에서 환경생태 행복까지. 대한민국 행복 릴레이 농업 농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논 얘기를 합니다만은 논이 없다면 지금 여기도 보면 골프장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저는 올 때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성주로 해가지고 가야산으로 해갖고는 그냥 뚫고 왔어요. 왜냐하면 혼자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시간 걸리고 1시간 반 걸려왔어요. 골프장 많이 생겼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그냥 논을 다 없애고 외부 수입해 먹고 골프장을 만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홍수가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논이 없으면은 그 논에 있는 물들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걸러서 먹는 게 우리 식수원이에요. 그런 역할들, 산소를 공급하는 것, 그런 역할들 기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쌀이 한 포에 2만원씩 해가지고, 아니, 20kg가 한 포에 5만원이라고 친다면은, 7만원에서부터 45,000원까지 지금 여러 가지 기복이 있습니다만은, 5만원 뜬다면은, 실질적으로는 15만원짜리예요, 그게. 그만큼만 가치를 준다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식량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8%밖에 안 돼요. 반절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채소 같은 걸 다 포함한 것이고, 곡물, 곡식으로 치면은 23%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호주나 캐나다, 미국, 중국 이런 데는 중국도 자급하고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곡물을 자급을 못하면은 바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의 자급률, 김밥도 반절밖에, 김밥은 76% 자급, 비빔밥은 59% 자급. 잠깐 돌아서 미꾸라지는 살아있는 거 죽은 거 쳐가지고 15%밖에 안 돼요. 서울 보면 남원 추어탕이라고 하는 게 전부 남원 추어탕이 아니에요. 중국 추어탕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일본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물건을 산 사람이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안 산다 그랬는데 일본 놈들이 안 판다 그러잖아요. 중국이 한국 꼴 보기 싫으니까 한국 팔지 마. 그것도 있고 식량 기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량 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쌀을 이제 생산량이 좀 늘면 정부에서는 별도로 격리시켜가지고 보관하고 그거 다 세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식량은. 지금 보세요. 양파를 누가 많이 심었습니까? 작년부터 좀 적게 심었다는 얘기예요. 적게 심었는데도 작황이 좋아갖고 똑같이 돼버리고 마늘도 마찬가지고 그걸 어떻게 농협이 책임을 지고 농림부가 책임을 집니까? 하늘도 몰라. 하느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걸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걸요. 그걸 뭐 이번에 뭐 농협도 하라고 하면 농협도 알았습니다 형님 그러고는 또 그냥 이번에 또 마늘도 또 그냥 사실 농협이 살 일이 아니에요. 농협이. 근데 이제 어떻게 꼭 살아야 되니까 혼 안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양궁하고 반도체하고 우리 농산물이 있어요. 여기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제가 말씀 잠깐 꺼냈습니다만 양궁 얘기부터 할게요. 1996년 미국의 애틀랜타 올림픽 할 때 남자 양궁이 우리 남자 양궁은 미국 장비만 썼어요. 양궁 팔 쏘는 것도 그렇고 잡는 것도 그렇고 미국 것만 썼어요. 그 미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양궁 팔지 말아라 그래버린 거예요. 뭐 미국에서 안 사도 돼? 미국 그 호이트사 베트남에 있는 걸 사겠다고 그러니까는 베트남에서 전화를 해갖고 한국 사람들한테 팔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대학교 했어요. 1등 못했지 그때는. 1등 못했어요. 한국 선수들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그때 배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따라갖고 이제 그 저기한테 배워가지고 트럼프한테 배워가지고 이 나쁜 놈이 그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박경래라는 사람이 만든 양궁을 세계에서 외국 사람들이 인도하고 뭐 중국하고 하네요. 다 이걸 쓰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박경래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남자 양궁 초대 선수래요. 그래서 96년도부터 이걸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물론 양궁협회에서 도움도 주고 했지만은 이 양반이 개량하고 고쳐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 반도체를 장비를 미국이 44%, 일본이 28%,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각 나라에서 이렇게 그 점유하는 건데 작년에 한국이 일본 수입 보전도 높은 것은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좀 복잡하게 써진 것은 93%나 되는 거예요. 43%. 이런 것들을 세 가지만 우선은 팔지마 한국에도 팔지마 그러는 거예요. 뭐 플루오리, 폴리.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93%나 일본한테 의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도 한 30% 하고 뭐 중국 것도 쓰고 러시아 것도 쓰고 일본 것도 쓰고 해야 되는데 일본한테 뭘 설마 그런 일이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거죠.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에다 농산물 팔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떤 이제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자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수자원을 지키고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고마움, 전통 문화의 원동력이 되는 든든함, 지역 경제를 살리고 힐링을 선물하는 편안함, 바로 농업 농촌입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는 농업 농촌,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도시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아니 그보다도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여의도에서부터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논에 저수하는 용량이 21억 8천 톤이면은 팔당댐 저수량의 9배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죠.
그 돈이 환경보존 기능이 홍수 조절하고 수자원 함양하고 대기 정화하고 기후 순화하고 이런 것이 67조인데 쌀 전체 생산량이 한 30조 된답니다. 그러면 이 67조로 계산해 보면은 5만 원짜리면은 15만 원짜리 쌀을 먹으면서 10만 원만큼 쌀 한 포당 우리 농업인들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돈을 세금으로 내갖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드려야 돼. 쌀 한 포에 5만 원에 사면은 10만 원 나라에서 줘야 한다니까요. 세금 받아가지고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농업이 그런 공익적 개인의 이익이, 농업인의 개인 이익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이익이 기능이 있다. 말은 이렇게 늘어가고 있어요. 이해는 72%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추가로 세금 내겠다는 사람은 반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비싸면 외국 농산물 사겠다는 사람도 40%나 돼요. 정신없거든 사람. 우리 거 쓰고 혹시 모자라면 나라에서 할 수 없이 산다면 모르지만은 우리 거다고 외국 거 쓰면 외국 거 먼저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2006년하고 2016년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배가 따뜻해지니까 우리 농업이 안전식품에 안정적 공급한다는 생각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토의 균형 발전한다는 생각도 줄어들었는데 그걸 빼놓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우리 농업이 전통문화를 개선한다. 관광 및 휴식 장소가 된다. 전원생활 공간이 된다 하는 것은 2배씩 늘었어요. 이런 마인드들이. 자, 이게 그 표입니다. 유럽연합 EU는 3,690유로가 농업소득인데 직불금을 얼마를 주고 있어요? 4,114. 미국도 11,740달러인데 49%를 덤으로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농업인들이 훨씬 부자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52%나 주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일본, 미국보다 우리 경기가 떨어지지만은 일본이 약 50%면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까지는 지금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경제 수치를 봐서도. 어쨌든 간에 올라갈 겁니다. 당장에 금방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 역할도 농협이 해야 돼요. 농협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이익, 농업인을 부자로 만들고 또 사회적인 게 뭐예요? 농업인을 남들이 일반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화적 지위 약간. 이렇게 좋은 교육장 만든 것도 북도입 하는 것도 문화활동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북도입은 자구도입도 다 있네 뭐. 그리고 교육장도 잘 만드셨어요. 어떤 농협이 있었어요. 망하고 안 되고 하니까는 조합장이 바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콘센트로 교육장을 만든 교육장을. 그전에는 교육장에서 교육감 바라면 면상도 가서 빌려서 쓰고 사정하고 그랬는데 교육장 딱 만들어 놓으니까 농협이 잘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돼 조합원님들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마트 개념하면서 전 조합원 교육을 한번 해야 돼요. 작년에 교수들한테 하고 나도 부르고 나 강사료 여기 우리 여기서는 10만 원씩만 받고 10만 원씩만. 10만 원? 예? 안 받을게 그렇죠. 안 받아도 되나? 안 받아. 그래서 이제 북익산 농협이라는 데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거기가 작년 재작년에 북익산 농협이 5년 전에 그 합병 공고받은 농협이에요. 근데 작년에 9억 10억이 된 거예요. 당기 순위. 전 조합원 교육하는데 나는 이제 이런 얘기. 왜 우리가 농협을 이용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 살짝 하고 상임위단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는데 20원이 비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 보니까는 연말에 100원이 더 나갔다는 얘기인 게 주유소에서 사실은 80원 비싸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걸 몰라요. 이용금 배당에다가 거의 또 뭐냐 하면은 마트를 50만원어치 이용하면은 비료를 안 퍼줘. 그 비료를 어떤 사람은 50%, 70%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 실적으로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리고 우리 농협을 이용하는 게 나한테 훨씬 이익이다 하는 그것을 신념을 심어줘야 돼. 그리고 상도 좋고
가지고 막 잘하는 분야에 쟤도 여행 보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영농회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가족하고 우리 동거창 농협에 조합원님의 생각을 싹 바꿔야 돼요. 무조건 우리 농협을 이용해야 돼요. 비싸고 싸고는 계산해요. 비싸면 내가 이쁘고 싸면 좋고 그렇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독일은 이걸 공교육 현장처럼 외우게 만들어 전 국민들을. 농업은 식량을 보존하고 국민 산업의 기반이 되고 가계비 부담을 줄여주고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마을과 농촌 경관을 유지하고 뭐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휴양공간이 이래갖고는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당연히 드리는 거다. 그것은 너무 감사한 우리 농업인 군인들이 고맙듯이 군인 수당도 하고 우리 농업인들 고맙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할 거 없어요. 우리 스스로 농협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지역농협 중앙에 또 개통조직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내가지고는 국민들을 바꿔나가야 돼 생각. 그래서 해남에서 전남 해남에서 작년에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줬어요. 금액은 안 돼.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해남이 주니까는 경상도도 주고 전라북도도 주고 경남도 주고 경남도 주고 경북도 주고 약간은 이제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또 뭐가 나냐면 도 단위에서 이게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가 또 광역 최초로 꼭 생각해도 5만 원 배 해남이 5만 원 배하고 5만 원밖에 안 된대. 5만 원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농민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5만 원의 의미를 도시민들이 아는 것 때문에 금액에 불구하고 중요한 거예요. 공익적 기능, 그건 내 돈으로 줘야 할 것을 군비하고 도비 합치하고 주고 있구나.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대구 사람들 내놓을 일이야.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내놓을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헌 때문에 헌법에 무엇이 헌법 정신 그럴 거를 많이 해요. 헌법 정신이 필요. 헌법을 안 지키면 뭐라고요? 위헌이 되잖아요. 그 우리가 다 서명받고 막 엄청 해가지고는 작년 6월 달에 정부안을 국회에다 해갖고는 헌법 이거 바꾸라 그러니까는 국회가 원래 바꿔야 되는데 왜 정부에서 내? 그래갖고 지금도 지고 앉아있어. 내용이 뭐냐 하면 현행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는 농업 보호를 위해서 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게 헌법 개정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 바뀐 안.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어쩌고 저쩌고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안 하면 뭐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죠. 시행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가격 안정 정책은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농협이 해요? 그걸 다? 어떻게 농림부가 다 해요?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저기서 막 태풍이 세기하고 싹 쓸어버리고 또 막 비 한 방울도 안 하고 다 말라 죽고 그러는데 그것을 나라에서 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에 대한 것은 나라에서 하고 시내버스 기사님들 서울하고 경기도 그런 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준 공무원식으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많이 따는 저기파건 그런 식으로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누가 보장한다고요? 나라에서 보장을 해야 되나? 나라에서 농업인의 것은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흙도 지키고 우리 농산물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빨리 이제 헌법에 올라가거나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위헌이야? 헌법 정신을 당연히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에 미국이 애틀랜타는 괜히 꺼냈지만은 그 일본이 한 거 보고 우리는 뭘 해야 한다고요? 봐라 이놈들아. 중국 놈들이 우리 믿다고 이 롯데 막 연방이듯이 한국의 농산물 팔지 마! 그럼 어떻게 하냐 이놈들아! 미국 거 갖다 먹을래? 미국도 양도 안 주고 불들어! 믿을 마음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여기서 써먹자는 얘기죠. 1차, 2차, 3차 산업하고 6차 산업을 어쩌고 그러는데 이건 동영상을 보시면 아는데 호박도 아니고 바가지 할 때
닭을 만든 사람이 닭만 만들고 팔려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닭 공예도 만들고 닭 나물집도 만들고 뭐 해갖고는 6차 산업. 6차 산업 뜻은 알죠, 다 여러분들? 아니까 한번 만화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형님, 별일 없으시죠? 흥부, 네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다만 자랑하러 온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박정희 요리점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형님 도움이 좀 필요해요. 방농사 잘 짓는 제가 농사를 짓고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형님은 식당의 셰프가 되어 저와 함께 6차 산업을 하는 거죠. 2차 산업? 네, 지난번 도깨비와 선녀가 방에서 나왔을 때 형님이 도망가셔서 저에게 알려줬어요. 6차 산업은 농업, 농촌 자원인 1차 산업과 제조, 가구 및 2차 산업, 그리고 외식, 유통, 관광 등의 3차 산업이 하나로 모여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형태죠. 그렇게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 바로 6차 산업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차 산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창출된 부가가치와 일자리는 지역 자본으로 재형성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6차 산업 뭐가 좋을까? 일단 농촌은 농산물 수확하여 판매하는 시기 외에는 거의 소득이 없잖아요. 하지만 6차 산업을 통해 4개 내 가능한 닭 요리, 닭 조명, 관광 등의 사업으로 닭 체험장, 적인 일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지 않은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다양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만큼 구룡농, 완성, 귀농 이천자, 청년층 모두에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고령농이나 여성이나 귀농자나 청년층까지 다 체산업으로 필요하다. 발생한 부가가치와 일자리는 지역 자본으로 재형성되고 이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니 정말 착한 2차 산업이라 할 수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는 6차 산업이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www.6차산업.com에 접속하면 6차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6차 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성공 사례, 그리고 형님이 궁금해하는 6차 산업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원래 외식업 쪽엔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않느냐? 우리 식당 이름은 대박 요리집으로 하는 건 어떻겠나?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6차 산업. 이제 당신과 함께합니다. 또 거기가 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뭐 전기기관 1차, 2차, 3차, 4차 산업은 AI 기술과 뭐 이런 게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3D 프린팅, 로봇, IoT. 요건 근데 40년 전에 하우스가 생겼어요. 35년 전에 거창이 오니까 대구 사과보다 거창 사과가 더 유명하더라고요. 그때 거창에 막 사과가 생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딸기하고 복숭아를 심기 시작했어요. 거창 복숭아 딸기가 저 김천을 통해서 많이 서울로 갔어요. 지금은 또 뭐로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닐하우스가 생길 때 생기고 해가지고 진주에서 생산되는 게 강원도에서 만들고 하잖아요. 비닐하우스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새로운 혁명이죠. 그 얘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비닐하우스 혁명이라는 얘기예요. 80년. 그러므로 해서 사계절 싱싱한 과일을,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80년. 우리가 우리 농업을 전체를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스마트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큰 농장 만들어 놓고 미국에 가서 핸드폰 롱도에서 중고에서 2,000원 받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그런 분들을 치유하는데 농업인들이 그걸 종사해갖고 혜택을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걸 함으로 해서 많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나이가 많다든가 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유럽의 농업 강국 네덜란드는 수십 년 전부터 돌봄 농업과 녹색 돌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치유 농업을 생존시켜 왔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네덜란드의 한 농장.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들이 농장주를 도와 소몰이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도 챙깁니다. I have some problem for myself. 저는 정신질환자예요. I work in 5 days because I need a lot of help. 이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농장에서 요양할 수 있는 건 이곳이 케어팜, 이른바 돌봄 농장이기 때문입니다. Some children really like their animals also and being here, but it's especially meant for learning how to work. 네덜란드 동부의 또 다른 돌봄 농장. 한 해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 한쪽이 불편한 아드리 페이클러씨가 사과깎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드리 씨는 주치의의 조언으로 돌봄 농장에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Ik ben hier gekomen omdat ik het triest woord is wat je ook het Engels opsnoemt gehad. 뇌졸중 환자가 치료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Nou, een beetje van slag. Ik kom hier helemaal tot rust. 농장에서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네덜란드에만 약 200개의 농장이 24시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대농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소농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덜란드의 돌봄 농장.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커지고 국가가 요양 비용을 부담하면서 현재 1,2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The long-term care is still financed at a national level.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But most of the 사회지원법을 만들어요. are now financed by the WMO.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복지와 접목한 네덜란드의 돌봄 농업. 소농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복지 수요도 관리하는 미래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 얘기 아니고 우리나라도 작년 6월 말에 그 황주원 의원이 국회 농수산위원장이거든요. 그분하고 한선화분이 해갖고 요 안을 내놨어요. 나라에서 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치유를 하자. 이것도 금방 이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학생이나 청년들 교육과 돌봄과 고용 효과도 있어요.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 휴양하신 분들한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귀농해가지고 한 3년, 5년 정도 걸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가서 부부가 머슴살이 하면서 한 3년은 배워야 돼. 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야무지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나라하고 연계돼갖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실습하고 또 그리고 귀농 귀촌했는데 소득이 전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당 10만 원 줄 거 한 2만 원 주고 밥만 먹이고 일을 가르쳐주고 일도 배우고 한국 사람들 농협 직원도 보면 어떤 사람들 뜻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6개월씩 비행기 표만 끊어가지고 가면 6개월 동안 밥 공짜로 해주고 이스라엘의 첨단
그 농법을 배워가지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이죠. 일을 공짜로 해주면서 일 배워오는 거니까 그런 것. 농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힘세고 일 잘하는 전문 농업인가? 아니요. 장애인도, 노인도, 아동도, 학생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사회적 동원, 교육과 돌봄, 고용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약자들도 함께 할 수 있죠. 농업이 그리고 엄청난 고용을 창출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특히 농촌에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익에 엄청난 고용 창출을 해. 논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분들은 소득이 없어요. 요즘은 다행스럽게 기계화가 돼가지고 논만 소유하고 계시면 뭐 원액기도 그분들이 하고 뭐 피도 뽑아주고 뭐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수확도 하고 해가지고 또 우리 사무실 가라고 다 집어넣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직업이 작물 재배 종사자, 농업인 취업자가 제일 많이 증가했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리고 뭐 회계, 경제, 컴퓨터, 영업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비농하고 기촌하고 비농이 17,000명 하면 기촌은 한 10만 명 정도 해요. 기촌은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촌 하시는 분들이 비농 전환자로 바뀌는 거예요. 기촌 했는데 농사 일부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분도 그냥 농업인이 되는 거죠. 기촌해하고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비농 하시는 분이나 기촌 하시는 분이나 다 우리한테 소중한 자원이 되죠. 이건 뭡니까?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세계는 0.7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5도가 올랐어요. 100년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난화가 변하게 되면 2050년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그때, 우리 손자들이 살아갈 그때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그냥 해수면 상승, 사막화, 곡물 생산이 감소되고 식순환, 열대 폭풍우가 오고 많이 증가해갖고 질병도 확산하고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얘기죠. 205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에는 전체가 아열대 국가가 됩니다. 3도가량이 올라가고 강수량이 17% 증가하고 한여름 폭염으로 서울에서만 사람이 죽어나가고 서울 날씨는 지금은 오키나와와 같이 되고 벼 생산량이 한 10% 줄고 동해에서 참치를 잡을 수 있고 대구 명태는 없어지고 겨울 축제 같은 것도 없어지고 소나무가 없어져요. 그런데 가암이잖아. 가암, 창녕, 단감, 가암나무는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지뢰 벚꽃놀이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추억의 벚꽃놀이. 벚꽃놀이에서 사진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이제 이렇게 7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가 제일 많이 올라갔더라. 경북, 경남 중간쯤 되네요. 그럼 이제 사과는 감소해요. 사과는 저 위로 올라가. 저 타이완 같은데 사과 가지고 가면 엄청 좋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농협에 근무할 때도. 거기 사과가 없거든요. 근데 사과가 이제 거창도 사과를 이제 심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사과. 복숭아도 감소, 포도도 감소. 단감 천국이 되거든. 우리나라 애국가를 바꿔야 돼. 감귤 늘어나는데 제주도 감귤이 줄어들어요. 이제. 인삼도 감소하고. 그래서 보세요. 사과 보세요. 뭐 대북 있던 게 거창으로 왔다 이제 앞으로 이게 재배 적지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줄고 없어져 버립니다. 2090년 사과도 없어집니다. 단감은 엄청 늘어나 버리죠. 감귤은 제주도 보세요. 제주도 변두리 됐던 게 해변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다가 백록강 부근만 해. 올라가고 여기 올라갈까. 이게 이제 제주도 귤이 고흥, 진주, 통영, 강원.
사과 보세요. 양국. 그러니까 그게 근다면서요. 그 밤과 낮에 온도 차가 많을수록 단단하고 과육이 튼튼하고 맛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대 과일이 많이 생산하게 돼요. 열대 과일. 열대 과일 이야기.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열대과수 재배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80년에는 한반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열대권에 속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김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열대 과일로 여겨지는 망고나 바나나부터 패션프루트까지 최근엔 남쪽 제주뿐 아니라 중부 내륙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아열대 과채류 재배 면적이 2015년 362헥타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428헥타르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엔 1000헥타르로 증가하고 2080년엔 전체 재배 면적이 60% 이상을 차지해 한반도의 3분의 2가 아열대권에 속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 지역의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도 2010년엔 50개 농가 6만 2천 제곱미터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50농가 19만 제곱미터로 7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과일은 망고와 패션프루트 등 10종이 넘고 아열대 채소 역시 오크라와 여주, 열대 시금치 등 20종이 넘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작물들은 외국산보다 신선도가 높고 충분히 익혀 수확해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라입니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어디 갔다 오더니만 아이고 나 서울 갔다 왔는데 돈이 아주 그냥 길가에 쫙 깔렸더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돈에 대한 귀계, 돈 버는 재주꾼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요,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농대로 가자. 농대가 희망이다. 농업이 희망이다. 앞으로 가장 유망 강아리다. 이 사람은 오토바이로 쉬운 항제구를 다녔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자가용으로 116나라를 갔는데 우리같이 그냥 관광이 아니라 116나라 가면 딱 거기서 대통령 만나고 무슨 장관 만나고 농림부 장관 만나고 농업인 만나고 뭐 만나고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걸 알아. 근데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이 사람이 작년에 일본에 투자를 싹 뺐어요. 일본은 10년 내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북한하고 만약에 합쳐 통일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나라다.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돈을 벌고 싶으면 뭐가 되라고요? 농부가 되라고. 그런데 윤봉길 의사도 독립운동가이지만 농민독본에서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창고, 목숨줄을 그 손에 잡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상공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농업이 자체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 인간의 목숨줄의 열쇠는 우연히 지구상의 어느 나라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다. 그 마찬가지잖아요. 사우디라든가 뭐 쿠웨이트 같은데 석유가 많다고 석유 자원이 많으니까 그 석유 자원 가지고 먹고 살듯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농산물을 가능한 그러니까 논의 면적을 없애면 안 돼. 우리가 논이 비록 100%가 된다고 하지만은 논의 면적을 그만하고 연작을 하다든가 일부 그러니까 어디겠으면 이제 금년에는 이제 그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그래서 벼가 다 자란 다음에 수확기 전에 그걸 잘라가지고 뭐 사료로 쓰겠다든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림부나 우리 이제 그 농민단체에서는 생산이 되면은 일정량이 넘어지면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나라에서 보관해라. 금액 계산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농산물 가격은 나라님도 못 잡고 농협도 못 잡고 아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해결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에 대한 안정은 나라에서 100%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농협법 1조는 이렇게 돼 있죠. 농협법을 나라에서 만들었잖아요. 국회에서. 농협법을 국회에서 폐지해버리면 농협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법인이에요, 농협은. 그러니까 농협법을 만들어가지고 농협법 1조, 농협의 설립 목적.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을 부자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기 마련, 문화적으로 지위를 향상시켜라. 그러니까 농협이 할 일은 뭐냐면 농업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부자로 만들 생각을 없는 농협은 농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협회장도 이런 얘기 했어요. 농협이 50년이 됐는데 앞으로 100년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협 직원 모두가 모든 생각을 농민만 생각해야 된다. 서울시에 있는 마트에도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앞자리는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 그러면 농협이 100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뭐 지당한 얘기죠. 맞는 얘기죠. 여기다 아마 삿포로 4개에 10,000원 팔아도 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맥주.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농업인만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존경받는 농업이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한다. 그러라고 이제 나라에서 농협법 1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농협은 이렇게 하냐, 농협이 이렇게 변하냐. 그래서 농협이 바뀌고 있죠. 먹는 즐거움, 그거 피고 농업가치, 그거 피고 공천행복도 국민행복도, 그거 피고 대한민국 행복금틀, NH농협. 그래서 5년 전에만 하도 저도 이제 농협에 근무하면서 여기 이제 거창에서 입고 올라가가지고는 평생 지점이나 군지부 근무를 못했어요. 본부하고 교육원만 왔다 갔다 했어요. 본부, 양곡부, 본부교육원, 본부교육원. 이게 지점장도 못했습니다. 지부장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맨날 와요. 대모하러 막 엄청 올라가요. 거창에서도 막 합천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농협 이 새끼들 없애버려야 한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농민 조합원들의 70%가 농협 중앙의 나쁜 놈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5년 사이에 70%가 농협이 뭔가 바뀌고 있어 라고 한국 갤럽이나 설문에서 70%, 그러니까 30%가 70% 올랐어요. 40%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50% 정도가 농협이 뭔가 좀 나라에 도움이 되라. 우리 농협은 70%에 만족해서는 안 되죠. 농업인의 100%가 정말 농협은 대단합니다. 농협 없으면 안 돼. 하고 농협이 더 변해야 되죠. 뼈들이게 뼈를 깎는 변해야 되죠. 또 국민들로부터도, 그래서 저 퇴직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울면서 농업인들로부터 사랑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농협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동장에서 한백개 운동장에서 자리를 바꿔서 의원석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농협 잘 되라고 목이 터져라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농협 중앙에서 퇴직하고 나와서 전공자한테 강의를 합니다.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상임사님, 북익산 농협이 하멸 하멸에 북익산 농협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 얘기에 딱 우리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3개 농협이 합병을 했는데 아주 삭골짜리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5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농회장님하고만 소통해도 안 돼요. 전 조합원하고 소통을 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내가 강사를 안 받고 해드릴게요. 또 저 선생님 말대로 강사를 안 받고 해드릴게요. 사람이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 여러분도 보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협을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겠어요. 뭐 강의 나한테 하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서현석 교수님 불러도 돼요. 중요한 것은 전 조합에서 지금 우리 농협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고정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면 더 큰 일이에요. 이제 그때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합장님이 고민하는 거, 상임사님 고민하는 거, 기획상 고민하는 고민을 영농협관에 전 조합원이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야, 저렇게 돈도 대하는데 장사가 될까? 라는 고민을 다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7, 8년 전에 정읍농협이 있어요. 정읍농협, 유명한 농협이거든요.
건물을 막 엄청 크게 짓고 1층을 쫙 마트, 영업자 금융점포는 2층, 3층, 4층은 세내주고 1층이 막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 롯데마트 이 빌어먹을 놈들이 거기 지어버린 거예요. 장원장이 와서 강의해줘요. 거기도 전조하고 교육했어요. 롯데마트 갈 거요 안 갈 거요? 롯데마트 가면 너는 조합은 탈퇴하고 가라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 롯데마트를 서울로 보내버립시다 라고 했는데 롯데마트는 쫄딱 망해버렸어요. 또 다른 이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놈들이 이렇게 철길이잖아. 철길. 우리 옛날 가면 철길 안에서 살았는데 철길 밖에다가 주차장 크게 만들었는데 전업도 거창하고 똑같아가지고 철길 밖에 주차장 크게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갔어. 농에서 잘하기도 하고 또 교육도 했고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왔어요. 지금 이제 이래가지고는 농협 사람들이 우와 동고창 농협이 부럽다. 배당도 많이 하고 막 비료도 막 70%, 80%. 이 북익산 농협에 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전적 교육하려면 사학계획이 세워야 되고 1년이 안 되고 2년, 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전 조합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거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나나 꽃이 핀다고 해서 풀밭이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온통 풀밭이 꽃밭이 되는 거죠. 나나 물든다고 해서 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빨갛게 물고 너도 빨갛게 물으면 결국은 온 산이 빨간 단풍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농업이 희망입니다. 우리 영어회장님들 귀한 시간 이렇게 경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세상이 물론 35년이 엄청나게 긴 세월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거창하게 발전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기 그런 결과로 생각이 되고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강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 행복코리아 장석춘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자리에 저희가 지금